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힘입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전장보다 2.78% 오른 4,221선에 마쳤고 코스닥은 1.57% 오른 91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한국 기업 사상 첫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 급등하며 시총이 5,052억 달러를 기록해 첫 5천억 달러를 돌파한 한국 기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60만 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10.91% 급등한 62만 원에 마쳤는데요. 올 들어 주가가 250% 폭등했음에도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HBM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불식됐다는 분석인데 SK증권은 오늘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하자 로봇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24%대 상승했고 로보스타, 클로봇, 로보로보, 유일 로보틱스 등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생생한 강의로 풀어드리는 주식 레슨 라이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선미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1.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장세의 하락 종목의 수가 여전히 상승 종목의 수보다 더 많았는데요. 11월 어떤 종목과 섹터에서 힌트를 얻어볼지 주식 레슨 라이브에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채팅창도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슨 라이브 출발합니다. 한 주의 시작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숨가쁘게 달렸는데 11월도 사상 최고치로 출발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아마 오늘 희비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코스피 역시 신고가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 기준으로는 4,09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특징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899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흐름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내일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92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20포인트 부근이 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사실은 어제부터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 혹은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를 포함을 해서 기아, 현대차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네이버가 불끈하고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일렉을 포함을 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방산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국내에서는요, 방산주, 조선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증권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주의 실적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도 역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4분기에는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AI 거품론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메타라는 곳이 있죠. 우리 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메타에서 이 AI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금 모집을 했죠. 자금 모집을 하다 보니까 메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AI에만 투자하고 이제는 거품 아닌가?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환호를 했는데 이제는 또 AI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리가 조금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 미국이 또 실적 발표를 할 때 과연 AI가 거품론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FOMC 불협화음과 고용지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한국 쪽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네이버를 포함을 해서 SKC 오늘 급등을 했죠. 유리기판 관련주로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11월 5일 날 에코프로 BM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 중에서 저는 보고 있는 거 한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이 뭐 좋아지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로봇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APR을 포함을 해서 아모레퍼시픽까지 미용 관련주가 또 한 번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국내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보는데 이번 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은 좀 계속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쪽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실적을 발표를 하죠. 뭐 이미 5배, 7배, 10배 이렇게 올랐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AI의 선두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의 선두였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예전치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셧다운입니다. 2달 동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과연 어떤 지표를 보고 12월 달에 금리를 결정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고용 지표가 이전 고용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셧다운이 끝나고 제대로 된 고용 지표가 나와야지만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4일에는 이제 비만 학회가 열립니다. 세계 비만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아마 내일은 국내에서도 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는 국내 쪽으로 비만 치료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AMD나 슈마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종목들도 역시 AI 관련주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11월 5일 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미국 대법원에서요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첫 심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되면 각국에서는 보복관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고로 관세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관세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수입의 50%가 관세입니다. 근데 이 관세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라고 하면 관세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이 수혜가 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아직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는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한미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 때문에 협상을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진다? 그러면 국내 쪽에서도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던 걸 조금 한 발 물러서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혼동이 굉장히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퀄컴과 암 이슈가 있겠죠. 역시 AI에 대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하반기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아이온큐. 그 다음에 6일 날 역시 D-Wave 퀀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스트라 에너지라든가 아이렌, 뉴스케일 파워는 AI 전력기기죠. 전력 쪽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AI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로봇주는 조정을 받으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는 아래에 QR코드를 찍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로봇 관련주 정확하게 찍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역시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포함을 한 이번에 거품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주에는 조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죠. 현대건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데 반해서 현대건설 리포트가 오늘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보통 앞에 보시죠. 앞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더라도 오히려 다울에서는 투자 의견을 홀드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대건설의 경우는 내년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참고로 내년입니다. 즉 4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에서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동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죠. 아마 빅베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실적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흐름 보게 되면 결국은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원전에 따른 주가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실적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4분기에 턴하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분기까지 좀 들고 가실 거냐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한 후에 다시 볼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5년의 실적은 이미 이전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했죠. 2023년 실적을 뛰어넘지 못했고 2022년 실적을 뛰어넘지 못했고 2021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했는데 주가는 이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역시 원전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게 되면 핑크선이 있죠. 핑크선이 있고 위에 보시게 되면 DMA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하회하는지 아니면 버티는지가 내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보유하신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갖고요. 내일 이 흐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DMA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얻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기준이 없다라면 DMA를 신청을 하세요. 카카오 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
DMA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번 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팔란티어와 AMD, 퀄컴, 암 등 기술주와 또 국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아울러 로봇 관련주 안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장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하락 종목의 수가 여전히 더 우세합니다. 혹시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하단의 교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시간은 수익 레슨 시간입니다. 공략주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저점에서 잘 잡아주셨던 효자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금요일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33%의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장에서도 역시 종목들 강한 모습이었는데 9월 16일에 추천해 주신 뷰노가 7% 상승했고요. 또 10월 27일 추천주인 포스코 DX는 한 번에 13%대 급등하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두 종목 모두 목표가까지 홀딩해볼까요? 점검 도와주시죠. 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포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이탈가도 같이 상향 조정을 해요. 그러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를 하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지난 손절가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탈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탈가를 48만 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48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33% 정도 수익이 거둬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쭉 보시게 되면 CJ 대한통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은 조금은 안 좋아요. 근데 여전히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탈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매도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뷰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은 저는 이게 기대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3분기 실적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짧게 그냥 빠지고 새로운 종목, 올라갈 종목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포트에 편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역시 오늘 13%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뷰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뷰노의 경우는 이제 의료 AI잖아요. 의료 AI인데 의료 AI와 비슷한 종목 중에서 대부분 실적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요. 흑자인 종목이 없어요. 흑자인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흑자로 나왔던 의료 AI 종목이 있었어요. 2분기부터 흑자가 나오면서 거의 3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 있는데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이유로 거의 뭐 3개월 동안 3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되는 기업이요. 뷰노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죠. 그런데 3분기부터 흑자가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4분기도 역시 2억에서 12억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면서 첫 흑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주가는 6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조정을 받고 2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즉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진짜 흑자 전환이 나오고 4분기에도 역시 흑자 전환이 나오고 내년에도 역시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그것까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적어도 2배 이상은 증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 AI에 대한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노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11% 하락 수익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이 종목은 내일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노의 경우는 제가 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래 없는 조정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DMA 설명을 보게 되면 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거를 버텨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팁도 역시 DMA 요약집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뷰노의 경우는 조정받을 시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버텨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요. 11월 15일까지는 실적이 발표됩니다. 앞으로 2주 남았는데요. 2주 안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흑자 전환이 됐고 내년이 실질적으로는 10배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2021년의 실적을 다 뛰어넘는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023년의 실적도 뛰어넘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다시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33% 정도 수익이 났죠. 33%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고요. DMA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만도나 제가 자동차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자동차주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완성차의 경우는 3, 4분기 실적이 여전히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뿐이죠. 근데 LH만도 같은 부품주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그렇다는 관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ESS 쪽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보다는 AI 모멘텀이 ESS가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ESS 매출 비중을 확인해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LG에너지솔루션을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4분기의 실적이 2, 3분기 대비해서 계속 20% 이상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랑요. 기본적 분석이랑 충돌을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DMA 보조지표도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CJ 대한통운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 DX 확인해 보게 되면 그룹사의 IT, 그다음에 자동화 사업 영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DX의 경우는 포스코 그룹의 로봇 담당이에요. 로봇 담당이고 스마트 팩토리 담당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그룹은요,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포스코 D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횡보를 하다가 지금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79,000원 거의 8만 원 하던 기업이 1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로봇에 대한 얘기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걸 하나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원래 3150원 위에서 움직였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변동폭이 좀 있었죠.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포스코 DX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DMA 적용 한번 해보세요. DMA 적용.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매수 타이밍. 어떻게 나오냐. DMA가 살짝 꺾였을 때 이 핑크선 있죠. 핑크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놓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DMA 적용을 하면 새롭게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오늘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건 시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시젠의 경우는 연간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죠. 흑자 전환을 합니다. 내년에도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50%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젠을 그냥 뭐 매수가, 매도가, 뭐 목표가 이거를 지금 떠나서 11월 7일까지는 그냥 홀딩할 예정이에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예상대로 실적이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홀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수치가 안 나오면 그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은 있고요. 제가 시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뭘 확인하고 있냐면 조정을 받았고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 조정을 살짝 받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패턴을 역헤드앤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 역헤드앤 숄더는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방향만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반 팔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는 11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DMA를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추가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랑 스마트폰에 모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버전으로 이 설정법을 넣어놨으니까 신청하시면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정확합니다. 매도, 하락시 매도, 그다음에 돌파시 매수. 그래서 우리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알면 돼요. 매매하는 거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됐을 때 뭐 반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골든 크로스의 매수, 데드 크로스의 매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이 하루에 뭐 2, 30개씩 나오면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이 설정집에는요. 팁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와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종목인지를 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시장의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지표도 역시 DMA 보조 지표로서 적용을 시킨 거니까 뭐 이 시장 지표까지 확인할 수 있는 DMA 지표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흑자 저담부터 내년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뷰노,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과 또 조정이 추가 매수 기회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CJ는 실적 발표 전까지 홀딩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예상되고 또 불장에 소외받지 않고 함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님의 기법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적용해볼 수 있으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서 자료집까지 알차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2교시는 매매 레슨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신기술을 강의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법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강의도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강의를 했던 게 이제 효율화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광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건 전자와 양자 사이에는 광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광자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오늘 나왔던 리포트예요. 뉴스인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GPU의 물량은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통신 인프라는 아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양자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광자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 어떻게 효율화를 더 극대화시킬 건가를 확인해 봐야 됐을 때 이 광자도 결국은 빛을 통해서 전력이든 데이터든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송을 할 때 흘러가야 되는 관이 있는 거죠. 그걸 광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광 섬유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수직 계열화한 종목이 있었죠. 그게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리고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팁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정부 예산안을 싹 뒤져봤습니다.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부는 이 2026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2025년 추경 예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예산을 짜놨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인공지능 예산만 10조에 달해요. 추경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만큼 인공지능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네 가지의 자금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우리나라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인프라에 대한 이슈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도 지금 뭐 통신선이 예전에 빙빙 돌리면서 전화했던 그런 시대에 구리선이라고 하면 지금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도 역시 그거에 맞는 통신망이 깔려야 되고 그걸 AI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인공지능 연결망, 즉 AI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네트워크 포럼이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한 620억 정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조금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AI 네트워크를 빠르게 촘촘히 깔아놔야지만 이 AI를 본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통신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가 작은 것도 있겠지만 촘촘히 퍼져 있었던 그런 통신 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과정으로서 AI 네트워크 역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자주 쓰는 네트워킹 장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크게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이더넷이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이더넷이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인터넷이요, 국방부,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 안에서만 서로 자료를 넘기고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더넷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 간에는 이더넷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내에서는 역시 이더넷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장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더넷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I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장비가 그 이더넷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범용성과 확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어떤 장비를 연결을 하더라도요. 당연히 다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퍼질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예전의 이더넷이라는 거죠. 지금 이 초고속 AI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이더넷이요, 지연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 X라고 얘기를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 CPU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CPU에 들어가면서 이게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CPU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겠죠. 그리고 CPU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라는 것도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적용을 하고 연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기술은요, 이 CPU를 적용을 하지 않고요. CPU를 적용을 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바로 보내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노키아에 돈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지분을 사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자,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요, 이 기술을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키아에 손을 벌렸고요. 아마 그거는 나중에 삼성전자의 수혜가 일부는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드렸던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가 그냥 한 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면 그다음에 CPU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제가 싹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이 이 통신 장비는 이 관련된 기술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CPU를 거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크릴이라는 회사가 딱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아크릴은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상장이 안 됐는데 11월 24일에서 25일 날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혜는 추경 1조 8천억의 AI 분야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피지컬 AI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버린 AI에 대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아크릴 한 종목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통신 장비줄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국내 유일로 갖고 있는 기술은 아크릴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종목을 찾아보면서 통신 장비줄을 찾고 있는데 이 통신 장비 중에서 정말 내년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은 미리 저는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분기부터 이 통신 장비가 좋아진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통신 장비 이제 트렌드가 될 겁니다. 2030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올 만한 종목인데 어떤 게 슈퍼사이클의 한 목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QR을 꽂고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실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 맞게 AI 인프라에 관한 내용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전문가님의 기법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DMA를 적용해 보면 이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시고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만나보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하셔서 요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기다리셨던 종목 레슨 시간입니다. 11월의 시작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리 지금 시장이 변동폭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AI에서 벗어난 종목은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걸 확인한 오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달부터 방송을 했죠. 정확히 9월 15일부터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무조건 태양광은 OCI 홀딩스만 사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 중에서 결국 3, 4분기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요. OCI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2배 정도까지 이 생산 능력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트럼프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반대하는데 굳이 태양광을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풍력은 지금 네덜란드 기업에서 미국 내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태양광은 그냥 보조금은 안 줘. 근데 하려면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기업들은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 태양광이 없으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느냐? AI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도 지금 전력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은 다 누군가가 선점을 해놨고 그러면 지금 풍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원자력은 향후 10년, 20년 후에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은 태양광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사실은 태양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어쨌든 건물 위에만 달 수 있는 그 뭐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다만 단점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보조금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도 이제는 뭐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야 되는데 끌어쓸 전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태양광으로 당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중에서는 OCI만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연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되고 4분기에 확인해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60억이었거든요. 그게 690억으로 늘어납니다. 13배 증가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도 183억에서 652억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를 확인했을 때는 이 홀딩스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MA도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조금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1,500원에서 12만 5천 원 사이에 매수 타이밍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4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DMA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뭐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DMA 종목을 딱 드릴게요. 역시 AI 효율화에 대한 이슈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넥침 엔각인 거죠. 이 넥침 엔각 글로벌 1위 스페인 기업인데 서브머와 협력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클린룸, 드라이룸 공조 설비 업체인데 뭐 주요 고객사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역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약세가 이어졌죠. 그러면서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AI 모멘텀이 아직은 안 탔는데 곧 AI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DMA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뭐 조정 가능할 것 같고요. 조정 시에 이 종목은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당연히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이 종목이 어디에서 꺾여서 올라가는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DMA 경우 매수 타이밍이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 타이밍 딱 잡고 우리는 매매하면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뭐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을 우리는 다 매수 타이밍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목 모두 DMA 보조 지표를 설정해 놓으시면 모두 맞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여겨보시는 종목 태양광 안에서 실적이 기대되는 OCI 홀딩스였고요. 또 삼성전자과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인 액침 냉각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불장 나도 함께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